네. 이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포옹통신 257화고요. 어, 지난 주말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계속 또 비 소식이 조금씩 있던데, 빗길 안전운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 살펴보고요. 종합보험 안 되는 차에 갇혔습니다. 어제 제가 고객님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것도 한번 대처 방법, 내가 그러면 뭘 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빗길 안전운전 부분, 이제 일단은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흔히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떤 경우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수막 현상이라는 수막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경험해봤던 건데, 제가 뒤에 타고 있을 때요. 예전에 우리 팀장님이 운전하실 때인데, 그때 팀장님, 어, 울산에 아산로라고 있어요.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현대자동차에서 기부 체납한 도로인데, 거기가 그때는 80도로였거든요. 쫙 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쫙 오는데 밑에서 콱콱콱콱콱콱콱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했어요. 알고 보니까 수막 현상이에요. 도로에 배수 시설이, 우리나라 도로 배수 시설 참 잘 돼 있거든요. 그 비가 올 때 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 도로에 기본적으로 경사가 되어 있고요. 약한 경사죠. 약한 경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폭우가 몰아쳐서 이제 막 도로가 침수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담배꽁초 이런 것 때문에 막 막혀가지고 배수가 안 돼서 침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원활하게 이게 물이 빠지기는 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배수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제때 못 빠져가지고 이렇게 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완전 침수 상황이 아니라 도로에 쭉 그냥 가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일부 구간에 물 웅덩이가 발생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자, 물 웅덩이의 깊이가 수심이 깊을 때, 깊다라고 하는 게 뭐 1m, 2m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량이 지나가는데 그냥 이 물을 그냥 밟고 물을 밀쳐버리고 바닥에 타이어가 닿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정도로 물이 좀 고여 있을 때, 차량의 속도가 보통 한 70, 80 이상일 때, 차량의 속도가 빠를 때 수막 현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하이드로플레이닝이라고 해서, 그 쉽게 말하면 차가 배가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차가 배가 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왜 콱콱콱콱 소리가 나냐? 차의 가속되는 이 엔진에서 타이어로 연결되는 이 힘 때문에 타이어는 이 바닥을 지치면서, 바닥을 밀치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타이어와 노면이 딱 마주쳐서 타이어가 돌아가는 그대로 노면도 그대로 지나가야 헛돌지 않겠죠. 타이어가 도는 그대로 앞으로 딱딱 진행되어야 이게 헛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레이싱카들인가요?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출발할 때 하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갑자기 회전을 팍 하게 되면 이 노면을 박차고 나가는 것보다 현재 돌고 있는 게 먼저 우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면과의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튀어나가는 이런 경우를 영화나 뭐 이런 데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막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타이어는 계속 돌고 있죠. 그런데 노면에 물이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위를 지나가는데 이 차의 속도가 빠르거나 물의 깊이가 깊어서 이 차가 물을 옆으로 밀쳐내고 타이어가 노면에 접지하지 못하고 타이어가 이 물을 충분히 밀어내기 전에 벌써 돌아버리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상황이 발생하면
타이어는 노면과의 저항 때문에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당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타이어는 이 제어력을, 바닥과의 이 마찰이 있어야 이 타이어가 제어가 되는데, 이 노면을 노면의 위에 있는 물 위에 떠버리면 물과의 마찰력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공회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면서 물을 튕겨내면서 콱콱콱콱콱콱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없으신 게 정상이에요. 난 그런 적 많다. 여름만 되면 그런다. 내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물이 좌우 양쪽으로 균일하게 딱 고여 있다가 끝 날 수도 있고, 왼쪽 편이 더 이렇게 많이 고여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이 더 많이 고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오른쪽이 더 많이 고여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타이어가 물 위에 떠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있다가, 자, 왼쪽은 이제 물이 덜 고인 상황이 이제 됐어요. 오른쪽은 그대로 고여 있어요. 오른쪽 타이어는 물 위에 떠 있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차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죠. 물 위에 떴어도 그냥 가죠, 그냥. 가다가 타이어가 이제 땅에 딱 접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량의 속도와 타이어가 이제 속도가 맞춰져요. 맞춰지는데 이쪽 타이어는 안 맞춰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축으로 돌아버리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치 않은 상황인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들 꽉 잡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악셀도 밟지 말고, 자, 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상황에서 이 타이어에 접지가 됐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먹고 있어. 얘는 계속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얘는 브레이크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편, 왼쪽 편은 속도가 팍 줄고 오른쪽은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돌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자,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그러면 이쪽은 관성에 의해서 그냥 나가는 그 속도인데 얘는 힘을 받아 더 나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확 돌진 않겠지만 슥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옆에 지나가는 차하고 사고 날 수 있죠. 그러니까 핸들 꽉 잡고, 어느 쪽 타이어가 먼저 접지될지 모르잖아요. 핸들 꽉 잡고 꽉 잡으라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잡지 말고 딱 잡고 브레이크에서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그래서 이 차가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핸들만 잘 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맞다, 핸들만 꽉 잡고 있으면 된다더라 할 틈이 없을 거예요. 이런 구간이 길게 연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속도가 한 80 정도 될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된다. 그러니까 50, 60으로 갈 때 잘 발생 안 된단 말이에요. 발생될 수도 있지만 한 80 정도 가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속도가 80이면 3.6으로 나눠야 되니까 90이면 25m. 그러니까 80이면 초당 한 20m 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 고인 구간이 막 20m, 막 100m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원활하게 배수가 되는 상황이면, 아예 완전 잠겼으면 모르겠는데, 차가 완전히 잠겨 있는 데를 갖다가 쉘이 80, 100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도로인가 보다 하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임시적으로 이렇게 웅덩이가 생겨 있는 구간을 지날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 순간 벌써 지나가요. 그러니까 콱콱콱 할 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을 밟을 필요 없다. 핸들만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비가 오면 이 도로상의 아스팔트, 보통 아스팔트 도로, 이 콘크리트 도로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로는 이제 아스팔트 도로잖아요. 아스팔트 도로에 물이 새어 들어가면서 겨울에는 얼고 여름 되면 늘어나고 하면서 이 콘크리트의 이 구조가 약화되어서 무거운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패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할 수 있죠. 자, 수막 현상 때문에 차가 뺑 돌았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자차로 해야 됩니다. 도로 관리 주체에서 이거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냐? 도로 관리 주체에 나 책임 물을 거야.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고.
포트홀 같은 경우에 포트홀은 도로 폐임 현상이니까 도로가 패여 있다. 일시적으로 물이 고였다. 이거는 평상시에 관리를 너가 못하네. 이거 책임 물을 수도 있지만 쉽지 않겠지만 도로가 패여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도로가 패여 있고 블랙박스 안에 녹화가 딱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바로 됐든 나중에 갔든 도로 현장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이거 봐봐. 도로 관리 주체 너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되냐? 통상적으로는 일단 차량 운전자도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도로 관리 주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통은 나와요. 실제로 우리 고객님 사고 처리한 케이스 어떻게 되냐면 포트홀이 한 2m 이상 이렇게 길게, 폭은 좀 좁지만 길게 타이어가 지나가는 딱 그 궤적으로 그냥 포트홀이 생긴 거예요. 새벽에 이제 가다가 포트홀을 밟아서 타이어 휠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 휠이 찍혀버렸으니까 휠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휠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차 처리를 하고 이제 구청에 물어줘라고 청구를 했죠. 어떻게 됐냐? 구청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쪽 보험사가 어디냐? 네, S모 회사. 우리는 H모 회사. 그래서 협의해서 정리하기를 어떻게 했냐? 우리 차 그냥 100% 자차로 처리하는 건 억울하다. 도로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일부 이제 산정해야 한다. 쩍쩍쩍 해서 그럼 7대3 너희들 과실 30% 해서 우리 쪽에 자차 처리를 먼저 하고 그중 70%를 구상하는 업무가 진행이 됐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냐? 보험회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보험회사한테는.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라 칩시다. 70만 원 나가냐? 100만 원 나가냐? 이건 보험회사에서는 의미가 있죠. 근데 고객한테는 그냥 지난주에 했죠? 한 사고예요.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냐? 아니요, 내 자기 과실이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차 처리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3년 유예 1년간 사고 한 건, 3년간 사고 한 건으로 적용됩니다. 사고 건수별 할증, 할인 할증 3년 유예. 이렇게 돼요. 금액 상관없습니다. 200만 원 넘으면, 그래서 우리가 70% 보험 처리되는 게 200만 원이 넘으면 그냥 3년 유예가 아니라 3년간 한 단계 올라가서 3년간 이니까 차이가 좀 있겠지만 200만 원 이내다. 그러면 그냥 내 자차로 다 처리하나 30% 저쪽에 구상을 물리나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정말 과실 비율이 다 피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이 도로관리 주체가 완벽하게 이건 진짜 잘못한 거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차 운전자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정도까지 가서 저쪽 과실이 100%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100% 혹은 90%, 80%, 70% 저쪽 과실이 더 많은 사고로 된다면 그러면 얘가 빠지니까 좀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포트홀 사고 도로관리 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입한 고객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 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 빗길에는 도대체 빗길에서는 그럼 어떻게 다녀야 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자동차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빗길과 관련된 걸 보면요. 도로가 젖어 있다. 이제 비도 안 오고 그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젖어 있다. 그러면 20% 감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로 보통 시내 도로가 보통 50, 심한 데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약간 외곽도로 뭐 이런 데 70짜리도 있는데 요즘은 80짜리도 잘 없어요. 50, 60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생활권 도로 같은 경우에 50인데요. 50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20% 감속해야 되면 40으로 가야 됩니다. 살살살 가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보통 안 다니죠. 네, 비가 오나 마나 그냥 원래 50 도로는 50으로 다니고 뭐 이렇게 하죠. 마치 50이 최저 속도인 것처럼 50으로 안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죠. 그런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걸 따집니다. 사고가 났어요. 60도로에서 50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50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한 5km 정도로 달렸어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비가 왔네. 도로가 젖어 있었네. 그러면 나는 50도로에서 65, 15km 초과가 아니라 40도로에서 65, 25km 초과. 그러니까 21km를 초과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50도로에 뭐 차 없고 이러 하면 뭐 한 60, 65 뭐 그렇게 갈 수 있죠. 뭐 저도 뭐 그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속도는 좀 지키긴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눈이 뭐 20mm 이하, 20mm 이상 뭐 쌓이면 50%뭐 이하 감소 뭐 이거 있는데 눈 오면은 더 줄여야죠. 이런 수막 현상이 아니라 눈 위에서 아예 그냥 빙 돌아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마찰 계수가 엄청나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눈 온다. 그건 진짜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면 감속해야 된다. 이거 일상생활에서 보통 잘 안 지켜지거든요. 그런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합보험 안 되는 차에 바쳤어요. 종합보험 안 되는 차라 하더라도 보험이 있다면 보험을 아예 안 든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 1,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말하던 책임보험 요거는 됩니다. 왜냐하면 대인 1은 운전 한정, 연령 한정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운전 한정, 연령 한정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대인 1은. 그러니까 대인 1은 면허만 있으면 누가 뭐라도 대인 1은 됩니다.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근데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보험이 안 됐어. 보험이 끝났는데 갱신을 안 했어. 그런 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거는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국가에서 국가 배상 책임으로 해줍니다. 해주고 어떻게 해요? 이 종합보험 안 되는 차, 이 차한테 구상하죠. 야, 네가 원래 해줘야 되는 걸 네가 보험이 안 들어서 우리가 해줬어. 네,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거죠. 부모님 명의의 차인데 자녀는 운전 안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몰고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 차인데 내가 잠깐 몰았어요. 피곤하니까 니 좀 쉬어라 이러고 내가 몰았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운전 연령 한정에 걸려가지고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종종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로 뭐 배달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업종인데 직원한테 운전을 시켰는데 30세 한정으로 해놨는데 얘가 29세인 거야. 그걸 왜 확인을 안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119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운전 한정, 연령 한정, 기본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로 돼 있는데 연령 한정이 30세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29세인 거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는 일단은 놔놓고 바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대인 1로 내 치료비는 일단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급에서부터 14급 부상까지 가는데 큰 사고는 나눠봅시다. 제가 지난번에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이제 내년부터 안 줄 수도 있다 이 얘기 하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경상이라고 하는 거는 12, 13, 14급을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4급, 13급, 12급 보통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 12급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들도 속 시끄럽거든요. 사실 이 사람 다친 부위를 보면 14급 부상인데 14급 부상이 나서 50만 원 한도로 됩니다. 이러면 욕을 뒤지게 먹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진단서를 좀 잘 끊어오세요. 이렇게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서 진단서 좀 끊어줘요. 그러면 보통 12급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한도가 120만 원입니다. 치료비 한도가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한도로 치료하는 거는 대인 1로 일단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에 치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상의 급수는 12급인데 뼈 골절된 거 없고 특별히 수술할 일 없고 이래 되면 12급이긴 한데 계속 아파.
골병이 든 거지. 그러면 치료는 해야 되는데 한도는 120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대인2에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대인2는 한도가 무한이죠. 대인2에서 원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차가 대인2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운전한지 연령 한정 걸려가지고. 그러면 대인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보통 손 안 대면 2억 되어 있고요. 제가 우리 고객들은 다 5억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죽거나 아주 크게 다치고 후장에 입는 뭐 이런 정도까지도 어지간 하면 커버가 되죠. 그런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 일단 좀 이따 보고요. 내 차는 대물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대물은 운전 연령 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대물이 안 돼요. 대물 2천만 원 의무보험 아이가 2천만 원 의무보험이긴 한데 이 대인 1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운전 연령 한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물은 안 돼요. 그러면 내 자차로 해야 되죠. 요때 뭐가 문제가 되냐? 자차는 렌트가 안 됩니다. 특약으로 넣어야 돼요. 렌트 특약을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보험료 웃자 등등 낮춰가지고 싸게 가입하려고 하지 특약을 챙겨서 넣으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이 자차 렌트 특약을 좀 챙겨 드렸었는데 요즘은 막 뺍니다. 왜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현대상 제휴업체들 거의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도 우리 고객님 차량 수리 정도는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고객님 불편하시니까 차 하나 내주세요 해가지고 뭐 렌트카처럼 깨끗한 차는 아니더라도 내드릴 수 있게 제가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넣어드리고 이런 거 민감하신 분들 넣어드리고 근데 어지간하면 요즘 잘 안 넣긴 하는데 저도 잘 안 넣는데 대부분 안 넣습니다. 그래서 자차 처리할 때 수리비는 되는데 렌트비가 안 돼요. 그리고 자차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죠. 수리비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은 내가 내야 되는데 이거 상대방 종합보험 안 되는 차주, 운전자한테 내놔 해야 되는데 배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살살 달래야 돼요. 나는 100%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종합보험 안 들어가지고 내가 내 자차로 처리하는 것도 억울한데 자차로 처리되고 사고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내라 해가지고 이걸 내가 왜 내? 이랬는데 상대방 보험이 안 되니까 일단 내래요. 냈어요. 그럼 우리 보험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한테 구상을 해주냐? 안 해줍니다. 왜? 해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 돈이 아니잖아요. 고객이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한마디 보태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것도 좋게 좋게 잘 처리가 되면 될 수 있는데 꼬여버리면 보험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배째세요. 나 지금 경찰서 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벌금도 내야 돼. 난 범죄자 되게 생겼는데 법대로 하세요. 이래버리면 소송해야 됩니다. 자, 자차 자기부담금 개인 1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렌트 안 되고요. 이런 손해가 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사고가 났어요. 과실이 어제 제가 문의받은 거 섰는데 뒤에서 와서 박은 거예요. 과실이 없으면 손해가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건 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고 내가 과실이 뭐 많고 100%고 이러면 보험료까지 할증될 거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과실이 일부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 그럼 그것도 두말할 것도 없고, 내가 과실 전혀 없어요. 100% 피해자야. 그러면 내가 과실이 없으면 나는 손해가 없냐? 아니에요. 자, 종합보험 안 되는 차에 바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종합보험이 다 된다고 칩시다. 치료하시고 대인은 다 무한으로 되니까요. 다 받을 수 있다. 차도 100%다 수리해 드립니다. 예. 필요하시면 렌트도 해 드릴게요. 그럼 나는 손해가 없냐? 아니, 손해 있죠. 몸이 아프잖아요. 물론 몸이 안 아플 수도 있지만 몸이 아파요. 손해죠. 내 차 사고차 됐잖아요. 예, 차 뽑은 지 5년 넘어가지고 감가상각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대요. 그리고 뭐 차량 가액에 뭐 20%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그런 거 해당 안 된대요. 그러면 차값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렌트 해준다고? 내 차 아닌 넘차 몰아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입원을 안 하면 내 휴업소는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근데 만약 입원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원을 안 한 거지. 진짜 사실은 아파. 근데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휴업소는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리고 통원하는 것도 문제예요. 잠시 가게 문 닫아놓고 가거나 내가 이제 병원 가는 동안 뭐 잠시 알바를 쓰거나 내가 가게를 하고 있다. 이랬을 때. 이런 거 인정을 안 해줍니다. 명확하게 근거해서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첨부해가지고 내가 막 이래야 돼요. 그것도 인정될까 말까요? 자, 과실이 없는데 왜 손해가 발생하지? 사고가 났다는 건 일단 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금 입은 피해가 이만큼인데 이걸 다 하여튼 보상해줘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뭐 보험회사 편을 든 거냐?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보험회사 편 들 이유도 없고요. 제가 무슨 보상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수치로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대체로 뭐라 얘기하냐? 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런 손해가 발생했는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엇갈릴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과실은 없어도 손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2026년부터 경상사고 12, 14급 부상에 대해서 향후 치료비 지급 안 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향후 치료비는 어디서 나가냐? 대인에서 나가는데, 대인은 약관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를 지급해요. 왜? 빨리 종결하려고. 그런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 그리고 내가 가입한 자상, 자동차 상해, 자손은 아예 들이대지도 마세요. 자손은 딱 치료비밖에 안 나오니까 자손 들이대지 말고, 자동차 상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이런 거에서는 향후 치료비가 안 나옵니다. 약관상이 없기 때문에 안 줍니다. 여기서는 약관상이 없어도 그냥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줘왔기 때문에 줍니다. 근데 이걸 안 줘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들어있는 차한테 바쳤으면 내가 향후 치료비야 뭐야 해가지고 합의금 받을 수 있는 게,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버리면 대인2로 넘어가 버리면 향후 치료비를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큰 부상이 아닌데 막 계속 치료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뭐 계속 이래 하는데 치료비 지금 이만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며칠을 통원을 했는데 합의금 많이 내놔. 안 될 수 있다. 큰 부상 아니면 차라리 빨리 조기에 치료를 종결해버리고, 야 니네들 합의금 120이잖아. 내 지금 뭐 지금 이틀밖에 안 갔는데 치료비 해봐야 한 50만 원 안 나왔겠나? 나머지 110만 원 그냥 주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누구랑 해야 되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그 계약 담당자랑 하셔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해서 담당자가 없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하시라.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자, 무보험 자동차 상해나 자동차 상해는 향후 치료비가 없다.
그래서 사고도 제대로 보험 든 놈한테 맞춰야 된다. 그건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운이다. 자동차 보험 안 되는, 종합보험 안 되는 차에 바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견의 보험과 통신 257화.